요번 주가 쉽지 않은 주인데 한번 잡아봅시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우리 국회의장님과 함께 여야 양당 대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의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책임이 매우 큽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있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제와 민생 회복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시고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직위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었다 하지만은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탄핵제도와 달리 탄핵 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바로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탄핵 결정이 나야 파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 심판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헌법재판관은 독립운동가이고 민주당의 뜻에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헌법재판관은 을사오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자 겁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각 총탄핵, 줄탄핵, 쌍탄핵 같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밖에 밖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은 이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 전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 이게 원내 지도부의 뜻이 아닌가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 없으면 이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이걸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번 모두 발언에는 권성동 대표께서 꼭 먼저 하시죠. 한 번씩 다 세 번을 제가 다 먼저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입당이 항상 먼저 앞서니까. 한지가 오래돼서. 서열도 앞서고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입당 원내대표가 먼저가 있죠. 그대로 하겠죠. 내란범을 옹호하는 데서 먼저 처벌을 해요. 뭐가 내란범이에요? 내란 방화범 아닙니까, 윤석열? 이 나라에 이렇게 내란. 자, 조용히 하세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만하세요. 수석은 바람 거예요. 자, 나가서 아니, 그 얘기를 먼저 해야 그만하세요. 협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